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분포가 나와가지고 아마 좀 헷갈리실 텐데, 그 정상 분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극한 분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쓰는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적 분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제가 너무 맞는지 틀린지 좀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일단 그냥 임피리컬 분포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경험적 분포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이버에는 경험적 분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정식 용어가 맞는지 교재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정상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극한 분포라는 것도 이제 방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저번 시간에 이제 했는데, 정상 분포를 이제 추론할 때, 그러니까 샘플민 같은 거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적당히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정상 분포는 제가 보통 파이라는 노테이션을 많이 쓰죠, 그렇죠? 파이라는 노테이션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방금 봤던 이제 극한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P 스타라는 이제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피리컬한 그 분포는 보통 우리가 그 여기 있는 파이를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해설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 어차피 우리 평균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샘플민이랑 좀 비슷한 의미를 좀 주기 위해서 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호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요런 이제 기호를 정리를 했는데, 그 경험적 분포,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거 좀 마치 그 코드처럼 써놨는데 이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제 수식으로 쓰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수식으로 쓰려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t분의 1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요거는 서메이션 i는 t는 0부터 라지 t까지 잠깐만요. 여기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메이션 t는 0부터 t까지, 그 다음에 i의 xt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t분의 1이 있으니까 t분의 1 이렇게 곱해주는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t를 제가 생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0인 거를 이제 쭉 세고, 그러니까 상태는 0과 1밖에 이제 없다고 가정했을 때 0인 거를 쭉 세고 그 1인 거를 쭉 세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평균을 이제 적당히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상태, 오지 않는 상태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의 오메가를 발생시켜가지고 하나의 이제 확률 가정 이게 쭉 만들어 놓고 그 확률 가정에서 이제 그 상태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방식, 그 가장 그 정통적인 통계학 방식. 요게 이제 IID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IID 가정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약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에르고딕 정리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쓰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t분의 1의 서메이션에 t는 0부터 t까지 i의 xt는 0 요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대충 여기 있는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당연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정상분포가 뭐 딱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t가 커질수록 2분의 1, 2분의 1로 이제 수렴을 할 테지만 얘는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파이 바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이가 되지는 않겠죠. 보통 데이터에서. 그렇죠? 여기 두 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보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LNN, 그러니까 로우 오브 라지 넘버를 잘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을 잘 생각을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냥 쓰던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극한 분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극한 분포는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P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끼리 그냥 이거는 뭔가 그 상태 0에서 상태 1로 이동하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2x2 매트릭스거나 n×n 매트릭스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걔를 이제 거듭 제곱하면은 걔가 이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극한값이 어떤 숫자로 나올 거잖아요. 그냥 그 숫자들을 의미하는 게 그냥 극한 분포예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얘는 그 되게 이제 중심적인 느낌이 이렇게 t분의 1 뭐 이렇게 데이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론적인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얘는 그냥 그 어떠한 그 숫자들의 열들이 이제 쭉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수렴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잠깐만, 극한 분포에서 제가 이제 물음표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큰 의미를 그렇게 지금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물음표,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몇 번을 거쳐가지고 상태에 이제 0에 있을 확률을 제가 요렇게 물음표에서 이제 0, t 요러한 이제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의로 쭉 가가지고 상태 0번에 이제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t번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국에는 어떠한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P를 그냥 거듭 제곱해가지고 P 스타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로우를 읽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용어가 통용이 되는 범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확률 가정에 대한 이제 정상분포라는 거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확률 가정에 대해서 이제 극한 분포라는 거는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극한 분포는 P의 리밋으로 거의 정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거듭 제곱했을 때 걔들이 이제 동일한 로우를 갖고 있으면 아무 로우나 끌고 와서 우리가 극한 분포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건데, 일단 마코프 체인이 아니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정의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극한 분포는 마코프 체인이라는 확률 가정에 한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고, 정상 분포나 이제 임피리컬한 그 분포라는 거는 확률 가정 그냥 아무 확률 가정에 이제 다 쓰고, 심지어 이제 그냥 뭐 확률 가정이 아니고 뭐 IID 샘플에도 정상 분포라는 표현은 없겠지만 임피리컬 분포라는 표현은 씁니다. 그래서 일단 통용되는 범위가 얘네들은 이제 모든 확률 가정에 이제 다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코프 체인에만 이제 통용되는 거 이제 극한 분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 임피리컬 분포를 이제 좀 다시 상상을 해볼게요. 임피리컬 분포는 그냥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갖고 타임 시리즈를 쭉 나열이 돼요. 그렇죠? 그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XT, 그러니까 확률 가정에 대해 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서 상태 0에 몇 번 히트했는지, 상태 1에 얘가 몇 번 히트했는지 이런 걸 이제 카운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러한 계산을 할 때 하나의 오메가만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 정상분포에 대한 요 파이 있죠. 파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오메가를 고려해 갖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오메가를 계산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떤 하나의 그 샘플 타임 시리즈가 아니고 모든 오메가를 고려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극한 분포는 오메가를 고려하지 않죠. 그냥 어떤 매트리스 P가 있다고 치면은 걔를 거듭제곱해갖고 그냥 수렴만 시키면 돼요. 얘가 그 확률인지 아닌지도 사실 알 필요 없어. 그냥 P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렴했는데 동일한 로우가 있으면은 걔가 그냥 극한 분포다. 그리고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는 이게 그 분포의 정의를 만족해서 우리가 극한 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냥 극한입니다. 극한. 그래서 오메가를 뭔가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뭔가 확률을 정의한다라는 거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 있는 표가 사실 책에 없는 건데 제가 그냥 느낌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밀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통계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 얘 두 개는 진짜 통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피리컬하고 정상,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는 통계 느낌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임피리컬이 뭔가 트루로 간다, 이런 게 우리가 맨날 보던 세팅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는 둘 다 일단 통계 느낌이 있는데 얘는 통계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학입니다. 그냥 어떤 숫자들이 쭉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극한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극한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숫자들의 나열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른다. 근데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에는 걔네들이 다 더하면 1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분포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극한 분포라고 부르겠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정상 분포하고 임피리컬 분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파일을 계산하면 무조건 분포가 되겠지. 무조건 분포가 되는데 얘는 P 스타라는 게 어떠한 케이스에는 분포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X라고 제가 했고, 약간 이론적인 느낌이 드는 건 일단 요거죠. 그렇죠? 익스펙테이션을 일단 직접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 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냐면은 뭔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리 통계 시간에 막 배웠던 거 그런 거 있죠. 뭐 감마 분포의 평균은 막 이러면은 막 PDF 만들어 놓고 뭐 X 만들어 놓고 막 그 적분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감마 분포의,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감마 분포에서 발생된 100개의 IID 샘플이다.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약간 코딩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MP 민 해가지고 X 치면은 나오는 어떠한 이제 값, 그것들을 이제 샘플 수가 많아질수록 트루 민에 이제 수렴을 하고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론적이고 얘는 이론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그 좀 더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있는 정상 분포는 거기 이제 연필과 종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건데, 여기 극한 분포 있죠. 극한 분포도 연필이랑 종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어떠한 무한도수의 합이라든가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손으로 그냥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데 그 극한이 아날리티카, 그러니까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날리틱하게 딱 떨어집니다. 아날리틱이 뭐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손으로 풀어서 풀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적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이 더 어렵구나. 하여튼 얘도 둘 다 이제 손으로 풀어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를 이 시뮬레이션 값으로 근사할 수 있듯이 요것도 그냥 리밋을 안 보내고 내가 적당히 그냥 코드를 짜가지고 뭐 n에다가 10억 뭐 100억 이렇게 넣으면 시뮬레이션을 근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이 임피리컬 쪽이 이제 가깝고, 얘하고 얘는 데이터랑 관련이 있다라기보다 그 어떤 이론에 대한 그 트루 값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이제 극한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인데, 얘는 극한이랑 관련이 있죠.
임피리컬은 극한, 그러니까 t가 되게 커질수록 여기에 간다 라는 의미에서 극한의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얘도 극한의 느낌이 있죠. 얘는 그냥 기호 자체가 리밋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 자체가 어떠한 그 매트릭스를 거듭제곱 했을 때 그게 이제 수렴된 값이 그냥 정의니까 얘도 극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게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LNN, 그러니까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랑 관련 있는 거는 요거 두 개의 페어가 큰 수의 법칙이랑 관련 있겠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샘플 버전이고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값이니까 샘플이 되게 커질수록 이쪽으로 수렴한다라는 이제 논리 전개는 이제 이 두 개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종합적인 느낌이 얘는 데이터로 계산된 어떤 평균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정산분포는 이론적인 기대값이라 그러죠. 여기 있는 expectation은 그리고 얘는 수렴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expectation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떠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P가 이제 기분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 분포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곱해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매트릭스가 수렴하더라.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아무튼 좀 정리를 하면은 에르고디 정리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LNN보다 좀 더 좋은 거예요. LNN보다 더 약한 조건을 가지니까 정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페어가 임피리컬이랑 스테이셔너리 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에르고딕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뜻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샘플을 딱 뽑았을 때 그 뭐 상태 0에 있을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그 t를 이제 분모로 두고 상태 0에 몇 번 들어갔는지 이제 세알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뭐 t분의 상태 0에 들어간 횟수 이렇게 하면 그 확률이 된다라는 거고, 상태 1에 있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상태 0부터 뭐 상태 뭐 n까지 이렇게 그냥 쭉 그거를 반복을 하면은 분포로 추정하는 거랑 똑같은 셈이 되겠죠.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을 다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그 에르고딕 정리의 의미는 일단 그 에르고딕 정리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에르고딕 정리를 만족하지 못하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추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르고딕 정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론적인 값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게 이제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있죠. 상태 0과 상태 1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태 0, 1 둘 중에 하나 떨어지면 0, 1만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하나의 확률 변수 열을 내가 관측을 했다면은 상태 3, 4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간 적이 없거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시계열을 가지고 관측을 할 수 없는 케이스를 의미하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르고딕 정리가 만약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갖고 뭐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로. 그다음에 요거는 그 두 번째 의미가 약간 이제 숨겨진 의미가, 만약에 이제 에르고딕 정리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x1이랑 x2랑 이런 애들이 원래로 치면은 동일한 분포로 가지지 않겠죠. 그렇죠?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초기 값에 따라서 다른데, 요런 체인을 생각해 봅시다. 얘 에르고딕 정리를 만족하는 마코프 체인이죠.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파이나이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피리오딕하기 때문에 에르고딕 마코프 체인은 아니야. 그렇지만 에르고딕 정리를 만족하는 마코프 체인은 맞죠. 그럼 얘는 유일한 정상분포를 갖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마코프 체인에서 초기 값을 만약에 0으로 주면은 0, 1, 0, 1, 0이 이렇게 쭉 나갈 테고, 1을 주면 1, 0, 1, 0, 1, 0 이렇게 쭉 나갈 텐데, 하여튼 어떠한 케이스든지 0, 1, 0, 1로 나가든 1, 0, 1, 0으로 나가든 걔들의 이제 샘플을 가지고 내가 얘를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죠? 0, 1, 0, 1, 0이 이렇게 다 된 거를 하나만 관측을 딱 한 상태에서 전체 그 t분의
0번을 몇 번 히트했는지를 하면은 그 2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0, 1, 0, 1 이러한 케이스에서 얘가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이제 x0이고 x1이고 x2라고 치면은 얘하고 얘는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는데 또 얘하고 얘가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IID 느낌이 나지 않고 그 이유는 얘가 뭔가 초기에 있는 어떠한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 있죠. 그게 T 시점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0이면은 짝수 번째는 다 0이고 처음에 1이면은 짝수 번째 다 1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대로 말했다. 그렇죠? 홀수 번째. 아무튼 근데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순서들을 싹 무시하고 그냥 A 몰라 그리고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어쨌든 0과 1이 이 방금 설명한 예제에서 2분의 1로 나오게 되니까 얘가 그 동일한 분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의미를 좀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던 에르고디 정리는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제 동일한 분포에 대한 개념이 약간 이제 그 숨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극한 분포와 관련된 이론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건데 이론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파이나이트한 호모지니어스 마코프 체인이 만약에 이 리더시브라고 에이피리오딕 하면은 극한 분포로 갖는다. 그리고 극한 분포로 이제 가진다면은 걔는 유일하고 그리고 그 유일한 극한 분포는 우리가 정상 분포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세트로 쭈쭈쭈 나왔었죠. 이거랑 이제 관련된 이론은 뭐냐면은 초기 값에 대한 삭제입니다. 얘는 초기 조건을 그냥 날려버려요. 초기 조건이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일단 초기에 0일지 1일지 그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얘는 애초에 오메가를 고려를 안 해.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트랜지션 매트리스야. 트랜지션 매트리스인 것도 사실 모르겠고 아무 매트리스나 주고 이거를 걷어제곱하면 뭘로 수렴하니 이렇게 그냥 묻는 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오메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를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U에 따라 가지고 이 수렴값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없잖아 U가 조건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초기값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극한 분포랑 이제 관련된 이론의 되게 중심적인 느낌은 뭐냐면은 이제 뭐 극한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그 초기 조건에 대한 삭제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왔든지 오늘 비가 안 왔든지 별로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뮤 제로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극한 분포가 만약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초기 조건이 이제 상관없이 뭔가 이제 정상 분포가 결정된다라는 의미고 그럼 이제 초반에 비가 오든 오지 않았던 그게 나중에 상관없어진다는 소리니까 t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금 1년 반복된 케이스는 내가 t-1의 값을 주잖아요. 그럼 t의 값을 무조건 나는 알 수 있어. 심지어 t 플러스 1도 알 수 있어요. 100%로.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t-1이랑 t 플러스 1이랑 그 거기에 얽혀 있는 그 독립성이 뭔가 좀 옅어지는 느낌이 들죠. 초기 값에 이제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이론들의 의미를 좀 깨달아 보면은 스토리 전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배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제가 써놓을게요. 처음에 지금 강의 노트를 만들다 와가지고 못 썼는데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한 거를 제가 끝나고 잘 정리해서 써놓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 공간이 파이나이트하다. 그러면 걔가 이 리더시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파이나이트하면은 뭐가 존재해요? 정상 분포는 존재해요. 걔가 유의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는 정상 분포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정상 분포를 알고 싶은데 먼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한지 안 한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는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이 리더십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냥 그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만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걔네들만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마코프체에는 이 리더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리더십을 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도 무방해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그냥 끊어진 상태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똑같은 논리 전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코프 체인이 파이나이트한 상태 공간을 가지고 이 리더십인 거를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정산 분포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렇죠? 파이나이트 하면은 정산 분포가 존재했는데 이 리더십을 조건을 한 번 더 줘버리면은 정산 분포가 존재하고 유일해져 버리는 그러한 정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일단 그 조건에서는 정산 분포가 존재하고 유일하다면은 그때 우리가 임피리컬로 그 추정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었죠. 에르고딕 띠어럼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정상 분포를 잘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에르고딕 띠어럼으로 이제 정상 분포를 잘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케이스가 발생하냐면은 초기 값에 너무 좀 디펜드되어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0, 1, 0, 1, 0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확률 변수 열을 생각을 할 때 T에 대한 동서성이 이제 너무 센데 그럴 때 이제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싶어. 그러니까 T에 대한 동속성을 좀 없애고 싶은 조건이 또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반복되는 그 순환되는 그거를 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T에 대한 동속성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 어떠한 특정 주기를 가지고 내가 계속 어떤 상태에 이제 방문을 할 건지 예측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1을 알면은 t를 알 것 같고 t를 알면 t 플러스 1을 알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주기성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주기성을 이제 깨버리면은 그러한 마코프 체인들을 이제 뭔가 이제 더 좋은 성질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만약에 주기성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초기값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지고 추가적으로 트랜지션 매트리스 P가 수렴을 하는데 수렴한 애들이 또 동일한 로우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파이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을하고 에이피리오디컬 마코프 체인의 한정에서는 이론 전개를 하는 방법이 이제 되게 이제 용이해지는데 그러한 마코프 체인을 에르고딕 마코프 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에 대한 그 서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정산 분포가 존재하지 않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예제예요. 무한 상태 공간을 일단 갖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한한 상태 공간을 가지면 무조건 존재할 테니까. 상태 공간이 그러니까 요거라고 칩시다. 자연수 모든 자연수의 집합에서 0을 추가한 거. 그래서 0으로 처음에 떨어지면은 1로 가요. 그다음에 1에서 무조건 2로 가요. 그다음에 2에서 무조건 3으로 가요.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뭐 매트릭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냥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거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얘는 정상분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상분포가 이제 파이라고 치면은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그냥 이론적인 값이니까 우리가 그 얘가 이제 벡터는 아니지만 마치 벡터인 것처럼 쓰고 요것도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마치 매트릭스인 것처럼 쓰면은 요 수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파이 제로 파이 1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0, 1,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쭉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이 제로하고 이렇게 쭉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파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 제로를 연산시키면 파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씩 밀릴 테니까 파이 1을 또 계산을 하면 파이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러한 이제 무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제로는 파이 1이랑 같아야 되고, 파이 1은 파이 2랑 같아야 되고, 파이 2는 1은 또 2랑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면은 모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요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제로는 파이 1은 파이 2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립을 일단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파이 제로하고 파이 1이랑 이런 것들이 다 0이라고 치면은 요거를 풀 수는 있죠. 근데 0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지? 이 파이 트랜스포즈라는 애가 분포가 될 수가 없죠. 다 0이면 분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썸을 해가지고 1이 돼야지 분포가 되는데, 그렇죠? 모든 n에 대해서 다 0이면 썸을 해서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0이 될 수는 없고, 일단 양수가 돼야 되는 건 맞으니까 0이 아닌 어떤 이제 되게 작은 양수 알파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럼 이제 파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알파 콤마 알파 콤마 알파 콤마 알파 콤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얘 다 더하면 뭐지? 무한대네. 그쵸? 그럼 0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무한대라고 주장할 수도 이제 없겠네요.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갖고 정상분포가 존재하지 않겠죠. 얘는 뭐 이 두 번째 특징인데, 우리 요거 이제 할 때 약간 찝찝했던 게, 아니 그 트랜지션 매트리스가 수렴하고 동일한 로우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당연히 원래 정상분포 아니야? 그 왜 또 극한분포라는 걸 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상분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이제 요 예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흐름상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이 예제에 또 포함이 돼요. 자, 요 매트릭스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한 매트릭스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그냥 계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P를 만들게 되면은 P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하던 게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상태 0에 있으면 무조건 1로 가고 1에 있으면 무조건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매트릭스를 n번 적용했어요. n번 적용하면은 일단 한 번 적용했다고 치자. 한 번 적용하면은 상태 0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쵸? 한 번 적용하면은 이게 얘가 초기 상태가 상태 0보다 큰 상태였으면 그거보다 더 크게 이제 이동했을 테고, 그다음에 상태 0에 있었으면 1로 이동했을 테니까 한 번 적용했으면 상태 0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두 번 내가 이 매트리스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상태 0과 상태 1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n번 적용하면은 처음 상태 n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무한번 적용한다고 칩시다. 무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태 n에 있을 확률은 다 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매트릭스처럼 생긴 애들은 뭐로 수렴하겠어요?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씩 밀린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한 번 하면 이렇게 밀리고 두 번 하면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면 어떤 무한대 상태에는 1이 있지 않겠냐. 근데 무한대는 자연수를 안 친다 그랬죠. 처음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에 한정해서 이 매트릭스에 있는 원소는 모두 이제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자연수 플러스 0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냐, P 무한대의 값이 다 얼마냐라고 하면은 다 0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어떤 무한대에 있는 거기에는 이제 1이 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이제 논의할 바는 아닌데, 그건 일단 자연수를 안 친다 그랬으니까 이 상태는 없죠.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요 상태 공간에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가지고 존재할 확률이 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네.
동일한 로우를 갖고는 있네. 수렴을 했고 동일한 로우를 갖고 있죠. 다 빵이어서 문제지. 근데 얘는 분포가 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얘가 극한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극한 분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간 남았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